네, 이슈의 재구성 시간입니다. 오늘 갑자기 급등하는 섹터가 있습니다. 바로 철강 업종인데요. 사실 이번에 포항 쪽에서의 재해가 많았죠. 근데 그 피해로 인해서 포스코의 경우에도 피해를 봤는데 갑자기 철강주들이 오르는 이유는 무엇일까?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한번 이 이슈 다뤄보겠습니다.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 포항에 있는 포스코가 이번에 그 재해로 인해서 피해가 좀 컸잖아요. 네. 근데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빨리 정상화하기 위해서 지금 일당 뭐 125만 원 이야기도 나오고 있던데 사람을 구하는데 못 다녀올게요. 보셨어요? 다녀올게요. 아니, 그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 정도로 지금 빨리 정상화하기 위해서 인력도 부족하고 손이 필요하다로 들려서 저는 당분간 포스코홀딩스의 경우에는 주가 상승이 더딜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웬걸 오히려 철강가가 당분간 오를 것이다라고 이어지면서 오늘 철강 섹터가 상승했습니다. 이 연결을 어떻게 지어야 되는 건지 오늘 철강주 상승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일단 시장은 좀 앞서가네요. 네. 항상 그 앞수를 보는 시장에 대해서 존경합니다. 네, 그런 상황들인데 일단 무엇보다 철강주 지금 같은 변화 앞서 이제 흰남노 때문에 지금 변화가 나왔다고 하게 되면 일단 고로가 가동이 중지되고 거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변화 중에서 가장 먼저는 판매량 줄겠죠. 게다가 어떤 침수로 인한 재고가 그 부분도 제대로 쓰지 못하다 보니까 재고 손실로 또 남을 거고 복구 비용 들어갈 거고 게다가 또 생산이 중단되면은 고정비라는 게 있죠. 특히 공장이 안 돈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나가야 될 비용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걸 다 따지게 되면은 우려감이 크다란 쪽에서 한 2, 3일 정도 움직이다가 그래도 오히려 시장이 좀 강하게 반등하면서 또 하나의 역할을 해주는 모습들이 아무래도 이를 통해서 나오는 이제 다음 국면은 어떻게 되냐라고 하게 되면 포스코 같은 우리나라 철강의 조강 생산 한 35%를 차지하는 회사가 멈추게 됐을 때 그동안에 약간 재고가 좀 많아서 고민했던 부분들이 오히려 재고가 빨리 소진되고 새로운 또 가동이 다시 되게 되면 그에 따라서 나올 수 있는 가동률 회복과 또 그에 따른 철강 가격이 오히려 재고 때문에 좀 위축됐었다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이 다시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들 게다가 또 상대적으로 포스코와 약간 경쟁 비슷하게 하던 회사들은 오히려 수혜를 받지 않느냐라는 쪽에서 상대적으로 우리는 사정이 좀 나라고 하는 회사들의 반사의 가능성들이 모든 걸 오늘 주가를 좀 끌어올리는 변화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지금 포스코의 경우에는 이 제철소의 경우에는 피해 상황이 어느 정도인지 정상화되기까지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되나요? 네, 아무래도 지금 보통 보면은 고로가 한 5일 이상 가동이 중지가 되면은 내부에 이제 쇳물이 응고된다고 합니다. 쇳물이 굳어버리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은 다시 이거 긁어내야겠죠. 긁어내고 다시 새로운 또 원자재를 가지고 또 다시 재가동한다. 그러면은 보통 3개월 이상 소요가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게다가 그 중간에 다시 이제 전력을 공급하고 좀 변화가 빠르게 이어지게 되면 뭐 한 5일, 10일 안에는 재가동할 수 있다라는 얘기는 나오고 있는데 하지만 지금 같은 변화가 좀 길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최장 한 6개월까지도 가동이 중지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부담감은 좀 오히려 가동과 관련된 쪽에 대해서는 부담감이 좀 더 커진다고 봐야 되겠죠. 지금 철강업계의 경우에는 3분기 실적 악화에 대한 전망이 강합니다. 일단 경기 침체 그러다 보면 전반적인 수요량이 줄면서 철강 수요도 줄면서 이들의 실적이 타격을 받지 않을까. 여기에 고환율까지 겹쳐진 상황인데 그럼 당장의 3분기 실적의 경우에는 우리가 좀 눈높이를 낮춰야 되는 건가요? 네, 지금 동향을 그대로 보게 되면 실적에서는 적신호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런 쪽에서 지금까지 보여줬던 이제 철강 제품에 대한 수요, 중국이 저렇게 경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변화를 계속 끌어내려고는 하지만 아직 뭐 부동산 경기 중심으로는 요지부동이죠. 이런 상황들 쪽에서 철강 제품 수요 부진하다. 그런 상황에서 경기 영향을 많이 받겠죠. 게다가 또 최근 들어서는 유연탄 가격 급등했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고 철광석 가격도 어떤 큰 변화가 없고 그러면 제품 가격이 그냥 올릴 수가 없는 상황들이 되겠죠. 네. 그런 쪽에서 수입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환율 급등 별로 좋은 소식 아니죠. 이런 상황들이 아무래도 이번에 포스코홀딩스 3분기 영업이익이 한 1조 6천억 정도를 전망하는데
지금 전년 대비해서 한 47% 하락한 수치다라고는 보는데 그래도 그러면 주가가 많이 밀려야 되겠죠. 안 밀리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 싸다. 네, 지금 포스코의 어떤 위상을 봤었을 때 이 정도가 주가가 비싼 수준이냐라고 보는 부분들도 하나의 역할을 차지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오늘 또 여러 가지 뭐 동국제강부터 현대제철 나머지 종목들이 다 움직이는 배경은 앞서 말씀드렸던 뭐 철 가격이 올라간다 뭐 이런 여러 얘기들은 이제 앞으로 변할 요인들인데 당장 중요한 거는 주가가 저평가가 좀 많이 심화된 대표적인 종목들이죠. 이런 쪽이다 보니까 어떤 모멘텀이 약간 가해졌을 때 주가가 움직이는 이런 현상들로 설명은 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럼 좀 헷갈려요. 지금 철강업종의 3분기 실적 전망은 밝지 않은 상황에서 일단은 오히려 이번 피해로 인해 철강가가 상승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에 관련주들이 급등을 했습니다. 장점과 단점 이걸 어떻게 분석하면서 우리가 철강업종에 대한 투자 포인트를 잡아야 될까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일단 안 좋을 거라는 걸 다 인식했기 때문에 주가가 내려와 있는 상황에서 이 철강가 상승이라는 호재로 받아들일까요? 아니면 너무 여기에 속아서는 안 될까요? 이제 단기와 중기적인 관점을 같이 봐야 되겠죠. 네. 단기적으로는 가능성에 대해서 베팅을 하면서 주가가 움직였다라고 하게 되면 약간 미리 앞으로 변화들을 당기면서 움직였다고 봐야 되겠죠. 하지만 중기적으로는 여전히 지금 관련돼서 어떤 경기가 위축되는 게 좀 어느 정도 좀 진정되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실물 경기가 돌아서기 시작하면서 그에 따른 변화 대표적으로 중국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에서 이어지고 있는 철강 가격들의 변화 특히 물론 지금 북미나 유럽 쪽은 그나마 좀 낫다고 하더라도 중국 쪽에서의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어떤 점진적인 철강 가격들의 변화가 나오기 시작을 해야 본격적으로 철강주들의 어떤 반란이 시작되지 않나 생각되고 있는데 지금 나오는 얘기들은 어떤 일시적인 현상 때문에 나오는 포스코홀딩스의 여파들이 앞으로 다른 업체들 쪽으로 어떤 식으로 변하느냐 다른 쪽에 대한 한정적인 움직임에서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주가의 탄력들이 그렇게 오래 갈까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는 아직 그렇게 탄력이 강하진 않을 것이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 탄력이 그렇게 강하진 않을 것이다. 이게 뭐 단기로 볼 것이냐, 중장기로 볼 것이냐, 또 그에 따른 의견이 나뉘어질 수도 있는데 오늘 일단 이 무거운 현대제철의 경우에도 주가가 지금 11%나 급등을 하고 있고요. 포스코홀딩스의 경우에는 한 2, 3% 상승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의견도 있어요. 현대제철과 포스코의 생산에 차질을 빚는다? 그럼 같은 철강 안에서 이 종목을 제외한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 볼까라는 그 포트 이동에 대한 의견도 있는데 실상 뭐 피해를 딱 요 한 개만 받진 않을 거 아니에요. 굳이 옮기는 게 필요가 있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옮기는 것보다 신규로 사도 돼? 뭐 이런 생각이 더 많으실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근데 지금 아마 가치 투자적인 입장으로 봤을 때 싼 종목 난 산다. 네. 사고 기다리겠다라고 하게 되면 모르겠습니다. 이런 시장에서 어떤 변화가 들어왔었을 때 하나의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연결될 수는 있다고 보는데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뭐 그렇다고 해서 포스코홀딩스 갖고 있는데 정리하고 뭐 동국제강이나 다른 쪽으로 넘어간다. 이런 거는 그렇게 큰 의미는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차피 한 축이 철강 관련된 업황에 따라서 같이 반응하는 종목들인데 네. 그중에서 한쪽만 변화가 돼서 나머지 쪽의 반삭이 크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마 제한적이라고 봐야 되겠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전략적인 부분들 쪽에서 뭐 오늘 따라가서 어떻게 보면 또 매수하신 분들도 그냥 단타 하려고 들어가셨던 분들도 더 많겠죠. 단기로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지금의 초기 목적 그대로 단기적인 변화만 대응하고 일단 철강 업황에 대한 가장 큰 그림은 경기와 철강 가격의 변화 이 흐름을 체크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됩니다. 오늘 이 뉴스에 너무 우리가 섣불리 행동해서는 좀 안 되겠다. 단기 트레이딩으로만 접근하는 게 현재 구간에서는 조금 더 적절해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길게 봤을 때 포스코홀딩스에 대한 투자 의견은 어떨지 이 회사도 그 철강업계에 대한 흐린 전망 때문에 주가가 많이 내려와 있는데 근데 2차 전지 소재 사업의 전망을 고려해 봤을 때 저평가다라고는 해요. 근데 알잖아 우리가 항상 홀딩스 붙으면은 저평가가 어쩔 수 없이 따라다닌다는 걸. 이 포스코홀딩스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평가 종목이 코스피 안에 무지 많습니다. 너무 많죠. 네. 네. 포스코홀딩스뿐만이 아니죠. 대부분의 지금 이제 시클리컬 업종이라고 하는 종목들 상당수가 이런 뭐 저평가의 흐름들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바라보는 것은 그것 플러스 알파의 어떤 모멘텀이 있겠느냐. 한쪽으로 봤을 때
포스코홀딩스를 얘기할 때 최근 들어서 많이 얘기 나오는 게 2차 전지에 대한 독자적인 길을 가고 있다라는 쪽에 대한 변화가 눈길이 간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중에서 100% 자회사 쪽에 PLSC라는 회사가 있고 또 포스코 아르헨티나 같은 쪽이 2차 전지 소재 사업의 어떤 진심으로 바뀌었다라는 쪽에 대해서 그렇게 되면은 포스코 케미칼이 양극재, 음극재 사업을 모두 하는데 이를 어느 정도 서포트해 줄 수 있는 자회사의 역할 하게 되면 포스코홀딩스를 다시 봐야 되는 게 아니냐. 하지만 말씀하셨듯이 홀딩스다 보니까 주가에 반응하는 속도나 영향들이 그렇게 크지가 않죠. 지금 시장에서도 보통 보면은 이녹스라든가 네. 또 솔브레인 홀딩스 이런 회사들도 2차 전지에 대한 모멘텀이 충분히 있는데 좀 늦죠. 네, 이런 부분들까지 감안하게 되면 특히 이제 PLSC 같은 경우는 지금 2차 전지 재활용 관련된 최근에 핫한 섹터죠. 근데 시장이 못 올라주고 있는 게 좀 억울하죠. 이런 쪽에서 벌써 8월 달에 폴란드에서 PLSC 공장이 준공이 완료가 됐고요. 여기서 이제 블랙매스라고 합니다. 매스란 건 한 덩어리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2차 전지 소재, 2차 전지 다 쓰고 나가게 되면 그걸 팍팍 긁어서 네. 나오게 되면 검은색으로 이만큼 쌓여 있습니다. 거기서 이걸 추출해내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니켈, 리튬을 한 40%, 또 니켈을 한 10% 정도 여기서 추출해서 포스코 케미칼로 공급할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앞으로 기대감은 커지고 또 하나의 숨겨진 2차 전지 폐배터리 관련된 회사인데 그러면 포스코홀딩스 매수? 뭐 이거는 좀 머뭇거리게 만드는 거죠. 게다가 또 하나 포스코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는 리튬 공장인데요. 이쪽에서 2024년에 5만 톤, 2028년도 가면은 12만 톤의 생산 체계를 갖춰가겠다. 그래서 지금 리튬 쪽에 대표적으로 뭐 칠레라든가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는 또 아르헨티나 염호 같은 경우는 나중에 계산해봤더니 이걸 지금 들어간 리튬만 하더라도 캘 순위가 얼마냐 네. 안쪽에서 부각을 받았던 내용들이죠. 그런 쪽에서 아마 니켈이라든가 또 추가적인 실리콘 음극재 또 고체 전해질까지도 넘볼 수 있는 쪽이 아마 이번에 포스코 아르헨티나에서 뭔가를 하겠다는 입장들인데 요거는 조금 너무 간 것 같고요. 네, 그 부분 빼고 리튬만 본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가치는 충분히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포스코홀딩스의 이런 2차 전지 부분을 딱 떼어봤을 때는 플러스 알파가 되게 크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워낙 철강 사업의 비중이라던가 갖고 있는 상징성 또 지주사라는 상징성이 크다 보니까 그 플러스 알파를 보고 지금 당장 사야겠다라고 투자 전략으로 연결짓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에 우리가 지금 철강 산업만 놓고 이야기를 했는데 네. 이 철강이 들어가는 산업이 되게 많잖아요. 뭐 건설도 있고 자동차도 있고 많습니다. 이들에도 다 미치는 여파가 있을까요? 네, 여파가 일단은 있겠죠. 네. 대표적으로 조강 포스코가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한 35% 정도 조강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한 1,685만 톤 정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한 4분의 1 정도, 한 338만 톤 정도는 후판이죠. 후판이 어디 가장 많이 쓰이냐고 보게 되면 조선 쪽이겠죠. 그렇죠. 이쪽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한때는 가격이 올라가서 조선용 후판에 대한 수익성에 대한 부담들이 얘기 나왔지만 지금은 이제 당장 포스코홀딩스가 가동이 못 되게 되면은 그에 따라서 부담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쪽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예 물량이 없는 거죠. 근데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한 또 300만 톤 정도가 안 되는 게 냉연이 있죠. 냉연은 어디 많이 쓰이냐면은 제가 보통 얘기하는 자동차, 가전제품 이런 쪽에 많이 쓰이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또 선재 같은 경우는 건설 쪽에서 많이 쓰이다 보니까 지금 철강은 전 산업 쪽에 다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그러니까 조업이 빨리 정상화되기 시작해서 큰 변화가 없이 대응을 하겠느냐가 또 앞으로의 전방 산업 쪽에서 보여지고 있는데 또 하나 그런 건 있더라고요. 만약에 이게 제대로 조업이 안 된다 그러면은 약간 어떤 소송을 당할 위험도 있느냐 네. 한쪽으로 봤었을 때 불가항력 조항이 있다 보니까 그럴 위험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게다가 또 하나 지금 같이 또 재고가 꾸준히 쌓여 있었던 쪽에서 봤을 때는 수요보다 공급이 좀 더 많았던 상황들이죠. 이런 걸 봤었을 때는 영향은 단기적으로는 아직까지 재고를 좀 보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큰 영향은 없다라는 관점 쪽에서 바라보는 게 더 맞지 않나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철강주에 대한 투자 의견을 쭉 들어봤을 때 지금 당장 내가 막 이 포탄에 담아봐야겠다라는 그런 강한 스트롱바이 의견은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도 그 와중에서 눈여겨봐야 될, 좀 중장기적으로 봐야 될 만한 그런 종목이 있다면 어떤 쪽에서 접근해보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 전반적으로는 이번 기회에 너무 공격적으로 대응하지 말자라는 관점인데 네. 그래도 또 아쉬운 게 그래도 또 다른 섹터 쪽에서 충분히 성과를 내고 있는 회사인데 또 시장이 너무 몰라준다라고 하는 회사 중에 하나가 황금 ST가 있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스테인리스 강의 주력을 하는데 원래 스테인리스 강은 똑같이 포스코 쪽에서 가져온다고 하더라도 스테인리스 도금이 필요한 거죠. 이걸 통해서 또 다른 변화를 이끌어 가는데 대표적으로 작년 영업이익이 412억 나왔는데 상반기에만 312억 나왔습니다. 그러면 올해 얼마가 나온다는 얘기죠? 네, 이런 거에 비해서는 역시나 뭐 PR 5배도 안 되는 또 PBR도 상당히 저평가인 모습들을 가져가다 보니까 영향은 또 부각받으면 받을 수 있겠다. 네. 횡보가 또 오래 길었었죠. 그래서 변화는 이어지겠다는 쪽은 보여지는데 또 아직까지는 흐름들을 너무 강하게 보기는 좀 그렇다. 그래서 하나의 섹터 쪽으로 이렇게 싼 종목도 있구나라고 해서 변화 흐름들을 체크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황금 ST에 대한 투자 의견 그리고 관심 가져볼 철강주로 정리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은 모처럼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는 철강 섹터 다뤄봤고요.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설명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